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퀵서비스협회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정노동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 후 감정노동 강도의 결정 요인, 감정노동의 속성과 직군, 그리고 감정노동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 근로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 문제가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노동이란 무엇일까요? 감정노동은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터에서 업무 성과와 연관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 과정 속에서 실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감정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은 고객 대면 및 감정 표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감정노동 종사 근로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정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객과 대면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감정 조절 자체가 업무성과 연관됩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감정노동은 항공사, 음식점, 호텔, 편의점, 병원 등 여러 서비스 산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공적 삶의 영역인 근로자와 고객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제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는 감정노동을 소비자들이 우호적이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외모와 표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감정을 관리하는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리스와 펠드먼은 감정노동의 개념을 적절한 감정 표현의 빈도, 바람직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주의 정도, 표현되는 감정의 다양성, 감정의 부조화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노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노동 강도의 결정 요인으로는 빈도, 주의성, 다양성, 부조화가 있습니다. 빈도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 빈도에 초점을 맞춘 요인입니다. 주의성은 표현 규범에 대한 주의성이 클수록 근로자에게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신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감정 표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주의성에는 감정 표현 기간과 강도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이때 감정의 강도는 얼마나 강하게 또는 어떠한 태도로 감정을 경험하는가 또는 표현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성 요인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감정 표현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서비스 근로자는 더 많은 계획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제한적인 시간 내에 표현하는 감정이 자주 바뀌는 것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계획과 예측이 필요하며 이는 더 많은 감정노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부조화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 표현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감정적 부조화로 인해 정서적 소진이 발생하고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서적 소진이란 감정적인 요구가 큰 상황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적, 감정적, 정서적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소진은 특히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생길 수 있으며 감정적 탈진, 비인격화, 그리고 개인적 성취의 저하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감정노동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정노동의 속성으로는 표면행위와 진심행위가 있습니다. 표면행위는 실제로는 느끼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감정을 꾸며내어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표현하는 감정이 서로 다릅니다. 반면에 진심행위는 자신이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관련된 감정을 유도하기 위해 생각이나 이미지, 기억 등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행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면행위와 진심행위의 예를 들어볼까요? 표면행위는 실제로 느끼지 않는 감정을 연극배우와 같이 얼굴 표정, 제스처, 목소리 톤과 같은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의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조작해 남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기분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심행위는 자기가 표현해야 하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거나 경험하려고 애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불쾌한 언동을 하는 고객을 개인적인 손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화를 참는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노동 직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분류된 직업군으로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이 있습니다. 이 중 감정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직업군은 서비스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입니다. 그렇다면 퀵서비스업 종사자는 감정노동자에 포함될까요? 감정노동 업무는 항공사 객실 승무원, 콜센터 상담사,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배송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퀵서비스 회사의 콜센터 직원, 기사님 모두가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노동 종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이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이 드문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프로그램 및 안전보건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건강 문제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불건강한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흡연, 과음 등 건강과 거리가 있는 생활 습관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로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수 있고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화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긴장으로 인해 탈진 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일을 하며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피로감이 증가하고 고개응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 있는 등 경직된 자세를 유지함으로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직률 증가 및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서 이직률이 증가하고 이직이 늘다 보면 업무 숙련도가 낮은 직원이 많아져 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업무 몰입도가 낮아지고 근로자 스스로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 직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근율이 높아지고 질병 발생자가 증가하여 업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 등 감정노동과 관련된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다양한 불만 처리와 과도한 책임으로 업무에 시달리던 콜센터 팀장이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콜센터 AS 상담실에서 전화통화 시 고객과 다툼이 생기자 통화 종료 후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대형마트에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근로자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노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